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양대 지수 모두 현재 빨간불 강하게 켜주고 있습니다. 거래소가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장중 최대 2,822선까지 올라오기도 했고요. 현재 0.7% 상승한 2,81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대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0.5%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장 마무리까지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주목해볼 만한 증시와 테마 위주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테마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까지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 간 라이브 배틀부터 실시간으로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직접 참여해 보실 수도 있고요.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목표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저희가 전략과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7월에는 좀 수익을 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우리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지 나도 좀 살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우리 양시장 분위기 아직까지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2일 만에 또 뵙네요. 근데 지금 시장 뭔가 상승은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애매한 흐름인 것 같지 않나요? 분명히 어제 대비했을 때 오늘의 시장 분명히 밝습니다. 근데 내 계좌는 아직도 밝지가 못하다라는 점. 이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이며 어떤 것들을 또 잡아서 수익을 낼 것인지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 뒤에 이 시황 브리핑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남은 시장부터 다음 주 시장까지 어떤 점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지 제가 또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엔비디아, 테슬라 강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 분위기를 이어는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또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굉장히 3%대 큰 강한 흐름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네. 나쁘진 않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을 만족할 만한 상승은 사실 아니라는 점, 좀 아쉬운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밤 미국 증시는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썼습니다. 나스닥을 포함해서 S&P 500 지수까지 모두 다 이 사실상 이제 모두 다 강세를 보이는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여기에 같은 영향을 좀 보이며 오늘 상승 출발을 했어요. 어제 지표들도 순조롭게 좀 나오다 보니까 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 특히나 테슬라를 비롯해서 AI 빅테크주들의 이 강한 반등이 또 나왔었죠. 그럼 여기에 당연스럽게 또 따라와야 되는 국내 증시의 대표주들, 예를 들자면 이 엔비디아의 수혜주들이나 전기차의 수혜주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사실상 이 가치 투자주들이 압도적으로 상승세를 좀 만들어가면서 이 기존의 미국 증시의 상승분을 다소 조금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 또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었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2,800선을 오늘 다시 재탈환하기 시작하면서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가 3%대 이상 상승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증시의 코스피도 역시나 강세를 만들어냈었죠. 자, 여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가 살벌했는데 오늘은 또 반전된 모습으로 강하게 순매수를 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도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현황인데요. 자, 좀 아쉬운 부분은 코스닥 시장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7%대 이 상승폭을 좀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비중이 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시장을 보세요. 코스닥 시장 0.5%대 상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점. 이 사실상 우리가 다 웬만한 분들은 가치 투자주를
종목들보다 좀 약간 기술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1390원까지 계속 그 언저리에서 좀 놀아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국채금리의 하락 영향인지 원달러 환율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도 만들어낼 수가 있었네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실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남은 대표적인 이벤트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죠. 이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아직까지 국내 증시는 남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잠시 수급들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분산되는 효과도 만들어냈었고요. 이 오후장에 접어들면서 나머지 반도체에 다시 수급이 좀 쏠려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대감들이 나중에 어떻게 또 작용이 될지는 사실상 내일까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시장이 강하게 방향성을 띠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장에 이제 미국 증시가 휴장이라는 점, 그 점이 오늘 시장에 좀 관망세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아닐까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로드맵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SK 이터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각각의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반면 많이 눌렸던 종목들은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올라갈 때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눌리는 종목을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안정적이게 투자하는 방안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기가 수월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대체 뭘 눌리고 뭘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늘 볼 수 있는 종목들 꾸준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런 도움들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러면서 2820선을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고 현물시장, 선물시장에서의 모두 수급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국 증시 휴장일을 앞두고 또 관망세가 또 보이는 모습도 나타나기 때문에요. 현재 지금 오르는 종목들을 무리하게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눌리는 곳에서의 어느 정도의 기다림도 같이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곧 또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도 수급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반도체주 괜찮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어떤 테마에 주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을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 신고가를 써내가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또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미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네. 생성형 AI로부터 비롯되는 이 시스템 반도체, HBM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차세대 먹거리로 중공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산업 쪽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실상 우리가 반도체를 이미 많이 올라왔던 시점에서 눌림목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잡는 것보단 그냥 어느 정도 반도체도 오르다 보면 다시 눌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테니 차라리 그 뒤에 떠오를 후발주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지난번에도 주식 라방에 나와가지고 반도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실적도 꽤 좋게 나올 것이라고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향으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부분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점에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저점에서 낮아 있는 종목들을 좀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눌림을 기다리는 것도 또 추천을 해주셨고요. 정말 저희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전략을 잘 잡아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주식나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잠시 후 진행해보면서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표만 보셔도 저희가 라이브 배틀에서 다뤘던 종목들 그리고 또 원탑 종목으로 집어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나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HB 테크놀로지만 보셔도요. 저희 11%의 수익률 무려 3거래일 만에 가져가셨고요. STX 그린로직스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 다 잡아드리고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제공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바로 저희 4거래일 만에 25% 수익률 분할 매도했고요. 그 외에 또 60% 상승까지 하면서 수익률 정말 많이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잡아드렸던 타점들 이 종목들만 잘 챙겨보셔도요. 내 계좌의 수익 한 번쯤은 저렇게 찍힐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저 수익률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방송 중에만 또 QR통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고민도 나눠주시고 종목 간 라이브 배틀도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제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저PBR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라고도 하죠. 정부에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화된 방안을 또 내놨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자본시장의 선지도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주주 배당 소득에 저율 분리과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추진하겠다는 얘기들을 내놓으면서 금융주들 또 보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어제부터 조금 강한 흐름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삼성생명 그리고 흥국화재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대표님께서는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생명과 흥국화재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꼽아주셨을까요? 저는 이 주식 방송이지만 네. 보험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네. 저는 삼성생명에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개인적인 또 네. 이유로도 삼성생명을 또 꼽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을 택할 건데 네. 비단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택하는 게 아니라 네. 기술적 분석상 그리고 최근에 매집 흐름상 삼성생명이 조금 더 강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생명을 택하도록 할게요. 네.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보험 테마 즉 증권 이 금융 관련된 테마에서는 이 은행과 보험 테마도 있겠지만 증권 테마도 있어요. 그 중에서 보험 테마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갑자기 보험 얘기하니까 보험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자, 이 두 개의 종류는 엄연히 다릅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이고 흥국화재는 이제 손해보험이죠. 자, 이 두 개의 종목을 좀 보면서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제 삼성생명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차트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릴 때마다 작게 얘기했던 이 수렴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차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차트 교육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이제 눈으로 보이시겠죠? 어느 정도 수렴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고점도 낮아지지만 저점도 점점 올라가는 이 끄트머리 형태가 좀 맞닿아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이 수렴형 패턴에서는 이 삼성 이 위에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때는 이 수렴형 패턴이 다시 계단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눌릴 때마다 수급들이 동반이 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차트상에서는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윗꼬리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해당 구간에선 특히나 이때 당시에 물량들을 어느 정도 1차적으로 소화를 해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도 평균적인 거래량보다 상당 부분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오늘의 이 윗꼬리가 매물들을 소화한 그런 흐름들이 나온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는 종가에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도 저점도 맞닿아지고 있는 이 수렴형 패턴에서는 마지막에 이 윗꼬리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그 위에 고점까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대략적으로나마 수익률로 따져간다면 못해도 2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종목들도 엄연히 손절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점. 근데 이런 종목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형 패턴이기 때문에 하단이 잡혀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은 손절률로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신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흥국화재를 볼게요.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수렴형 패턴에 가깝기도 하지만 이 종목은 확실하게 힘이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수급들이 골고루 들어와요. 거래량도 굉장히 비슷비슷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보시면 특별한 캔들들이 만들어질 때야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크게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지 평균적으로는 거래량이 그래도 좀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갈 때 힘있게 올라가는 스타일입니다. 두 개의 종목이 엄연히 끼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 당시 보면 윗꼬리들이 강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이때 당시에도 수급세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자, 그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자, 이때 당시에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던 차트입니다. 보면은 대략적으로나마 이때 당시에 상승이 못해도 120%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종목들이 요즘 들어서 추세들을 만들어가는 종목들이야 뭐 몇백 프로, 막 10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만 사실상 평소의 시장에서는 100%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종목도 역시나 그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와요? 기간과 가격 조정이 좀 확실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 패턴이 정확하게 이 장대 양봉으로 생각을 해본 다음에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의 주가가 저점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자, 상승했던 3분의 1 지점까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들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지금 두 번의 바닥을 좀 다져줬습니다. 지지 구간이 명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의 위치도 보시면 거래량이 뭐 크게 동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평소와는 좀 다른 수급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저항대에 부딪히고는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면 이때 당시에 저항대도 강하게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나 현재 시점에서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삼성생명이나 흥국화재나 두 개의 공통점 그리고 이 두 개를 제외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하루 지나면 또 올랐던 게 반납이 되고 또 떨어지더라도 또 하루가 지나면 다시 올라오고 그런 게 반복되는 시장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내면은 어떻게 보면 주는 것도 못 먹는 오히려 주는 것을 수익 구간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다반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이렇게 또 무리하게 쫓아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분할 매수로 여러 번 좀 나눠서 진입해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수익률을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조금 가져가시는 게 좀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유롭게 끌고 가실 분들이라면 삼성생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아니야 나는 조금 이 매매 테크닉도 되고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대응도 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흥국화재가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엔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을 두고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전략들 또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잡아 드릴 테니까 자 궁금하다. 저 PBR주도 요즘 시장이 하락해도 이 테마는 굉장히 핫한데 공략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 모멘텀과 함께 가는 저PBR 관련주들, 그중에서도 삼성생명 그리고 흥국화재 두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요. 1라운드의 승자는 삼성생명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고점은 낮아지지만 또 저점은 올라가고 있는 차트상 좀 윗꼬리는 달고 있지만 단기간의 수익을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종목으로 2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흥국화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매매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단기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모두 저PBR 관련주로 현재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요. 언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그때그때 대응 전략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시점에 진입하느냐,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이 종목을 끌고 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전략들 세워보기 어려우시다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수익 낼 수 있는 타점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라이브 배틀 실시간으로 참여해보시면서 관심 종목도 담아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타점까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저희가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달에도 수익을 정말 많이 드렸었거든요. 방송 중에 이것만 받아보셔도 수익 낼 수 있다라고 했던 종목들 이렇게나 많이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 세명전기 15%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죠. 여기에 저희 화장품 관련해서 콜마홀딩스 그리고 뭐 전부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두 자릿수대 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여기에 가장 최근에는 또 인성정보로 7% 가까운 또 수익을 보셨었고요. 이 수익률만 더하더라도 한 달 동안 저희 170%가 넘는 수익률 함께하는 방에서만 안겨드렸습니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이 밖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시 일정들부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장중에 주목하면 좋을 단타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 30분도 남지 않았는데 이 시간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나는 모두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편에 QR 살짝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고민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가 연일 급등을 하고 있죠. 2분기 인도량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 주가가 더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같이 좀 들썩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중에서도 첨보와 신성 ST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위주로 살펴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첨보와 신성 ST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어제 로이 대표님이 2차 전지를 하시면서 신성 ST를 택하셨다고 네, 맞아요. 들으셨는데 네. 저는 여기에 반대로 저는 첨보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ST 어제도 좀 많이 튀어 올랐었는데 오늘 또 첨보도 지금 현재 7% 넘게 뛰어 오르고 있습니다. 첨보를 골라주신 이유는요? 근데 어제 신성 ST를 로이 대표님이 골라주시고 나서 오늘 네. 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저도 2차 전지 한 종목을 또 보기 위해서 첨보를 갖고 왔는데 네. 자, 첨보를 고른 이유 한번 좀 같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테슬라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워요. 맞아요.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주식에서의 국민 주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런 급이죠. 또. 네. 근데 테슬라도 그만큼 계속 많이 눌려있던 시점에서의 반등이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상승이 좀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에 있는 전기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 전지에까지 이 전반적인 훈풍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은 신성 ST부터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로이 대표님이 이 신성 ST를 좀 골라주셨을 텐데 네. 사실 저는 신성 ST 지금도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 저도 어제 봤을 때 신성 ST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윗꼬리를 달려주고 내려오는 모습이지만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되겠다.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도 노려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자, 분명히 끼 자체는 있어요. 올라갈 때마다 수급세가 활발하게 들어와요. 특히나 눌릴 때의 거래량과 올라갈 때의 거래량이 명확하게 바뀝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상승할 때마다 보이는 상승률은요 20%가 훌쩍 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들어오는 거래 대금도 그냥 뭐 몇십억도 아닙니다. 몇백억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거래량도 솔직히 이게 어느 정도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이 시점을 조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눌림목을 받고 1차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좀 이어지지 못할까 했는데 자, 여기서 어디서 받아줬을까요? 바로 전접점 구간에서 받아줬다는 점이에요. 이때 당시에 명확하게 지금 지지 구간에서 1차적으로 또 한 번 받아줬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지가 명확해지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떴고 어제 같은 기준으로는 또 25%. 이 종목을 한 번 오르면 20% 이상의 상승이 나오네요. 어제 진짜 장대 양봉의 길이가 어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보면은 적게 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10%가 넘게 올랐었어요. 네. 근데 보면 이때 당시에 윗꼬리가 좀 달려오고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윗꼬리를 걱정하기보다는 저는 윗꼬리를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자, 윗꼬리를 왜 좋아해야 되냐? 사실상 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들은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전에 악성 매물들을 지속해서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의 이 윗꼬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당시 기존에 나왔던 상승 파동에 대한 매물대를 좀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때 당시에 아마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나 이날 윗꼬리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죠. 이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 매물들을 오늘 이제서야 뚫어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분봉으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분봉도 역시나 어때요? 들어오면서 자,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들어왔던 부분들을 지금
뱉지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 베팅도 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분할 매수,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이때 당시에 조정 한 번쯤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한 비중을 들어가기보다 내가 여러 번 나눠 담을 생각으로 들어간다면 오늘의 종가 베팅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신성 ST는 보니까 전력 저장 장치, ESS 관련주로도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생각을 해도 좋을까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신성 ST도 좋지만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고 싶다. 조금 더 느긋하게 확실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 첨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첨보 차트를 좀 볼 건데요. 자, 오늘 신성 ST를 포함해서 2차 전지가 오늘도 뜨거웠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관심을 두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 종목은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세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때 당시에 27만 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7만 8천 원이 됐어요. 3배 가까이, 거의 3분의 1이 됐죠. 근데 이 시점부터, 내려오는 시점부터 보면요. 자, 내려올 때마다 어떤 점들이 좀 발생이 되느냐. 내려올 때마다 수급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내려오면서도 파동을 그려나가면서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시키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연도 초부터 4월 달부터죠. 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을 조금 잡아주는 과정들이 차트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좀 많지는 않지만 저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 조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주가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 장기 이평선들까지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는, 캔들이 아래에 있을 때는 사실상 어떤 것들이에요?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 역배열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들이 내려오고 아래에서 밀집되는 흐름들이 좀 나타냈을 때, 그때 이후로는 골든크로스로 바뀌어줄 가능성, 수급만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충분히 추세를 변곡시킬 가능성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시점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자, 마지막으로 차트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자, 우리가 월봉 차트를 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까지 일봉 차트를 좀 살펴봤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차트의 흐름들을 보면은 큰 상승이 없었어요. 그냥 일자로 쭉 이어지는 횡보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20년도 5월 달부터 추세적 상승을 만들어냈던 흐름들이 나오죠. 근데 그 상승을 이번에 다 반납을 한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저점이 어디다?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차트까지 돌아갔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좀 확실하게 받았다. 어느 정도 주가 메리트는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단기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만한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투자를 장기적으로 여유롭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첨보 충분히 지금부터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혼자 끌고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브리핑과 전략들 추가적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런 좀 장기적인 종목들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오셔서 전략들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성 ST와 첨보 이렇게 두 종목 다뤄주시면서 첨보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아직도 2차 전지에 정말 많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바닥이 왔느냐, 아니면 2차 전지는 정말 이제 올라갈 것이냐, 더 내려갈 것이냐를 두고도 아직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신성 ST 다뤄주셨을 때는요, 지금 현재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는 했지만요. 상승 파동에 대한 그 매물을 소화하면서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종가 베팅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뽑아주신 첨보의 경우에는 바닥을 잘 잡아가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변곡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종목으로 단기 아닌 장기의 관점에서 첨보를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가 강한 시장에서 오늘도 테슬라와 관련해서 이슈로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2차 전지들 어떤 종목을 내가 가려봐야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어떤 종목들을 어떤 전략을 잡고 가야 하는지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모두 받아가시면서 정보들까지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정말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원탑 종목은 저희가 정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핫한 종목들로 저희가 꼽아서 대표님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뽑아드렸던 원탑 종목으로 수익 정말 많이 보셨었죠. 원탑 종목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날 이슈가 되는 종목 중에서 그리고 차트상 흐름이 정말 상승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을 하던 잘 정말 공략을 해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콜마홀딩스의 경우 저희 원탑 종목으로 5월에 드렸었는데 6월에 12% 넘는 수익률 가져가셨죠. 여기에 가장 최근에 드렸던 원탑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6월 25일에 진입해서 저희 3거래일 만에 수익률 12% 가까이 가져가셨고요. 인성정보의 경우에도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6월에 진입해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저희 7%의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드릴 원탑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테마 교육들까지 너무 기대되시죠? 바로 지금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요.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교육 넘어가기 전에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질문 한번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상담을 하나 주셨는데요. 파세코를 1,67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파세코 진단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파세코 종목은 여름 테마잖아요. 네. 여름 테마의 종목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시장입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눌렸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비중을 20%나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비중의 선택부터는 일단 잘못됐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비중 20%를 들어가면 사실상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종목들 테마를 여러 가지를 좀 담아놔야 우리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테마를 골고루 담아놔야 이렇게 순환매가 빠른 시장에서 테마 이 수익들을 여러 번 챙겨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파세코로 20%나 들어갔다라는 거는 파세코가 떨어졌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비중이 4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상 크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서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됐다라는 점이고,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 자, 이 종목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전혀 안 보여요. 왜? 자, 이때 당시 윗꼬리들이 여러 번 출현하긴 했지만 보세요. 지금 시장에 항상 강조드리는 거 뭐가 있어요? 떨어질 때 제가 강조드리는 거 뭐 있죠? 떨어질 때 눌림목을 공략해라. 자, 눌림목을 공략하지만 네.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강하게 수반되는 종목들이 떨어질 때 거래량을 보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자, 보세요. 이날 당시에 동반되는 거래량이 1,000억대예요. 1,000억대. 1,300억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면요. 그 뒤에 날부터 시작해서 조정이 이어나지만 보세요. 딱 8개의 캔들이 나타나면서도 이 장대 양봉의 수급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이 주식의 상승은요, 누군가의 돈을 써서, 내가 돈을 써서 투자를 하든, 누군가의 돈이 들어오든, 누군가가 매수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장대 양봉을 어떤 투자자가 사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주가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적어도 손절을 하거나 다시 물타기를 하겠죠. 추가 매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어느 정도 잡혀 있을 때 그 추가 매수가 들어오던가 아니면 반등을 노려보던가 그런 시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산 종목들이 눌렸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눈 돌리고 보세요. 지금 피 흘리고 있는 종목들이 장난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떨어져도 기다려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 점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비중의 선택이 먼저 좀 잘못됐습니다. 매수가에 돌아오시면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확실하게 좀 덜어내서 리스크 관리 하시기 바랄게요.
네, 관련해서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 주신 파세코 여름 테마입니다. 비중을 현재 좀 많이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수가 근처에 오시면 덜어내시면서 리스크 관리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은 사실 시장의 상황이 어렵고 빠르고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너무 반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다려야 될 타이밍도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방송 중에 고민들도 나눠보실 수가 있고 대표님께서 잡아주시는 전략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교육, 테마, 그리고 원탑 종목까지 준비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함께하는 방에서 모든 정보들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바로 교육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떤 테마를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오늘 테마는요. 느닷없는 로봇. 요즘에 또 로봇 테마가 굉장히 조용조용해요. 이 조용할 때마다 가끔씩 뛰어오르는 모습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보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이 로봇 테마에 조금 집중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제가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엔비디아의 CEO 젠승환 CEO님이신데, 자,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를? 자, 대화형 AI 다음 AI 붐은 중공업 생산 자동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공업 생산 자동화, 이거 딱 머리에 떠오르시는 게 없나요? 바로 스마트 팩토리죠. 자, 스마트 팩토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인화 공장인 거예요. 이 자동으로 사람이 없어도 어느 정도 시스템에 설정만 해두면 알아서 생산부터 조립, 생산까지 다 완료가 되는 그 자동화 시스템이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스마트 팩토리에는요, AI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지만 바로 로봇도 필수 불가결한 재료라는 점이에요. 자, 갑작스럽게 중공업 생산의 자동화, 갑작스럽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자, 22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22년도에 여러분, 지금의 로봇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22년도에 당시의 로봇 테마는 이 시장을 주도하던 하나의 업종이었어요. 자,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반도체처럼 그때 당시에 로봇 테마는 시장에서 이 로봇 테마가 없으면 수익을 보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었죠. 자, 삼성전자의 주요 글로벌 생산기지 무인화 검토 소식이 2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생산 인구의 감소 흐름을 이 산업의 변화 속에서 파악을 했고요. 여기에 무인화 공장을 통해서 로봇 산업의 성장은 가시화가 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22년도에 무인화 공장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때 당시에 로봇 테마 굉장히 뜨거웠어요. 자, 근데 23년도에 또 하나 이슈가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가 사람이 없는 반도체 패키징 라인을 가동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22년도에는 무인화 공장에 대한 검토를 하고 어느 정도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은 2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무인화 공장을 가동을 한 겁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은 전통적으로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공정이에요. 이 무인화 라인을 구축한 거는 세계에서 첫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청난 이슈였다라는 점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22년도를 비롯해서 23년도 2차 전지도 핫했지만 로봇 테마도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로봇 테마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23년도 이후에 24년도를 좀 잠깐 볼게요. 자, 이번 연도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는요. 이 삼성전자가 국내외 반도체 후공정 업체 개발 제품에 대해서 이 무인과 자동화의 기능을 필수적으로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후공정 반도체 패키징 라인도 역시나 무인화로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우리도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굴지의 기업들이 자동화 라인을 많이 택하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 자사의 첨단 칩에 의해서 주도되는 50조 달러의 규모의 중공업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스마트 팩토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대략 이 50조가요. 하나 기준으로 얼마냐면 6경이에요. 자, 이제 기업에서 나오는 단위가 조를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막 조 단위만 얘기를 해도 사실상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경 단위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만큼 굉장히 큰 이 산업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의 상승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중공업 자동화를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삼성전자가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부각됐던 종목들을 제가 세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뉴로메카예요. 협동 로봇과 자율이동 로봇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고속, 고정밀, 델타 로봇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뉴로메카. 지금 잡기 얼마나 좋은 시점인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때 당시 47,000원부터 5만 원대까지의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자, 29,000원대부터 3만 원대까지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 라인이 언제부터 형성이 됐냐? 2023년도 11월 달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승 파동이 이어지고 나서 그 상승 파동이 멈춰진 시점이죠. 자, 횡보를 해주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매집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면 올라올 때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매집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매집이 완료되면 이 저항대를 뚫는 흐름들이 한번 반드시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지 구간이 어디에 있다 했어요? 3만 원 구간입니다. 현재 29,900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지지대 최하단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어때요? 손절가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반대로 올라가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손절가도 굉장히 낮다라는 점.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손절가를 잡고 한 번씩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라운테크인데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종목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라운테크를 조금 더 가능성을 많이 두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협력사입니다. 특히나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기와 진공 등 각 상태에 맞춘 웨이퍼 이송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주가의 방향은 저점을 점점 깨고 있는 바닥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닥을 내려올 때마다, 자, 아까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바닥과 천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횡보하는 흐름, 중간중간에 수급이 쏠리면서 매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마다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매집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윗꼬리가 자주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자, 이날 윗꼬리가 한번 형성이 됐는데 바닥을 찍고 올라오더니 또 윗꼬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이평선들도 거의 다 내려왔다라는 점. 자, 이제부터는 언제 튀어오를지는 모르지만 꾸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힘있게 올라가는 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뉴로메카보다 대장주의 역할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겨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같이 또 공략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RS 오토메이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3번 정도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3번 정도 공략을 하면서 이 종목 수익률만 한 100%가 넘게 또 챙겨왔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전반적으로 뉴로메카나 라운테크처럼 횡보가 진행이 되면서 매집의 흐름이 제일 강한 종목이에요. 확실하게 매집을 하는 것 자체를 차트상의 거래량으로 표기를 해주는 종목이죠. 자, 장대 양봉도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는 끼를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주가가 어느 정도 단계적인 부분에서 저점을 점점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자, 근데 최근에 하락에서는 자, 무서워요. 굉장히 많이 내려오죠. 자, 근데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자, 이때 당시에 오는 장기 이평선들이 드디어 지지 구간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저항대로 작용되던 구간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지를 받아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견조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이때까지의 고점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자리라는 점. 자, 궁금하시죠? 어떻게 공략하는지. 자, 우리가 세 개의 종목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 종목들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여기에 대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마지막에 원탑 종목은 이 세 개의 종목을 뛰어넘는 종목이에요. 똑같이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가진 기업이고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 궁금하시죠? 자,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는 방법 앵커님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대표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들 로봇 테마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AI와 로봇이 필수 불가결한 재료로 들어가다 보니까 로봇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꼽아주셨죠. 뉴로메카, 라운테크,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각각 보시면 뭐 협동 로봇, 자율 이동 로봇 플랫폼인데 지지 구간 잘 잡아가고 있는 게 뉴로메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라운테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입니다. 웨이퍼 이송 로봇 업체인데 저희가 실제로 공략을 했었죠. 그리고 함께하는 방에서 같이 공략할 예정인 종목입니다.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번 정도 공략을 해서 수익률을 정말 많이 가져갔던 종목이었는데 로봇 컨트롤러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이 세 종목 모두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시면서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같이 공략할 예정이니까요. 이 세 종목들 지금 흐름 너무 좋다고 하는데 나도 이 흐름을 좀 타보고 싶다.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까지도 함께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도 관련 테마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는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와주셔야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원탑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탑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죠? 자, 원탑 종목 앞서 봤던 세 개의 종목을 뛰어넘는 재료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본적인 분석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모션 제어 칩을 핵심 경쟁력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다양한 모션 제어 모듈이나 모션 제어 시스템, 로봇 제어기 제품을 자체 기술로 서비스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두 개의 줄은 사실상 대표적인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는 건데, 자,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자, 로봇 원천 기술에 대한 국책 개발을 수행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요. 자, 삼성전자가 주 고객사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줄.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공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차트 설명은 길게 못 해드려요. 하지만 끼 자체는 아까의 세 종목보다 남다라는 점. 자, 보세요. 사실 이 종목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수익을 본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수익을 잃었던 라인이 이때였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가 초반에 진입을 했었고, 자, 눌리는 걸 넘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챙겨봤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올라갈 땐 무섭지만 내려갈 때도 무서워요. 하지만 롤러코스터네요. 완전 다시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올라와주는 끼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느 정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과정 중에, 자, 이때 당시에는 상승이 나왔는데 기존에 대비했을 때 거래량이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왜일까요? 자, 매집을 완료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상승은 사실상 거래량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요. 자, 충분히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윗꼬리가 달려주고 있어요. 자, 이 시점은 우리가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매물 테스트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닥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이렇게 잡혀주고 있다. 그거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서
이 종목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로봇 관련 원탑 종목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전략과 종목명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